조금 예습하는 개념으로 명칭 정도는 그래도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아름다움의 시작 눈으로부터 아이오 성형외과 박병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눈성형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성형 상담은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인데 상담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까요? 병원에 조금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본인이 이제 어떤 수술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래도 몸에 칼을 대는 부분이고 또 아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. 꼭 필수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수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예습하는 개념으로 명칭 정도는 그래도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오시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정해오시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. 그래서 그 정해온 기준 하에서 가능하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적합하지 않다 혹은 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, 그리고 보통 사진들도 많이 가져오시거든요.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연예인분들 사진을 들고 오시면은 그걸 똑같이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지 파악이 금방 되거든요. 가져오시면 제가 이건 안 돼요 혹은 뭐 비슷하게 해드릴게요, 이거는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공부 약간 해오시고 뭐 사진 준비하시고 휴대폰으로 준비하셔도 되니까,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상담할 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자신의 눈 상태를 잘 아는 것도 딱히 수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준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? 근데 관심이 있다 보면은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몰법 얇은 피부를 가지신 분이 적합한 방법, 절개법 두꺼운 피부와 지방도 많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많은 분들, 그거는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본인을 사진을 보셨을 때 내가 좀 만져보고 해보면은 최소 뭐 피부가 얇다 두껍다 정도는 인지를 하실 수 있고,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게 있고, 뭐 눈썹 위치도 볼 수가 있겠고, 거울 계속 보다 보면 검은 눈동자 크기도 볼 거고, 그다음에 몽고가 얼마나 덮였는지도 볼 수가 있고,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병원과 의료진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너무나 중요하죠. 왜냐하면은 코를 전문적으로 하시다가 갑자기 눈이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 이렇게 환자분이 오시면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대응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 결과치에 대한 예상 정보량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, 예를 들어서 눈을 전문으로 수술하고 싶다 그러면은 눈 전문 성형외과 혹은 뭐 눈을 굉장히 좀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찾아가야겠죠. 그리고 이거는 뭐 좀 판단에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규모가 큰 병원 혹은 작은 병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대형 병원에 있다 보면 약간 시간이 쫓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존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의사 선생님 자체의 어떤 경험과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수술명이 의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,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인데 매몰법 간단하잖아요.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무 데서나 해도 결과치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,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.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은 수술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술명보다는 전문의 혹은 의사 선생님의 마인드, 어떤 환자분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고요. 그래서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담 중에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좀 어떤 질문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?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는 본인의 눈에 대해서 결과치에 대한 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,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,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혹은 뭐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한테 또 직접 또 잡아드리거든요. 거울을 보면서 잡아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원하는 라인을 계속 서로 간극을 좁혀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궁금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그 분야에 얼마나 종사하셨는지 원장님께 여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떤 수술 방법을 선호하는지, 칼을 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메모리법 혹은 잔유이차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사후 관리,
흉터가 남았을 때 혹은 뭐 붓기가 심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원하시는 라인에 대해서 그게 본인한테 어울리는지 맞는 방법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물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를 위해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? 굉장히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. 약간 다 결이 다르긴 한데 기대치가 높든 혹은 가능하지 않는 범위를 인정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뛰어넘는 범위에 대해서 요구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정말 객관적으로 그분한테 맞는 적절한 기대치를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.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술이 성형외과적으로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과 결과 예측을 하지 않으면 의사든 환자든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보통 환자분들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마다 어떤 붓기나 흉터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. 뭐 큰 붓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1, 2주 정도면 금방 빠지는데 잔붓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몇 달에 걸쳐서 빠지거든요. 그 두 부분을 좀 혼동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떤 분은 큰 붓기만 빠지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끼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큰 붓기 빠져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잔붓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 기다려 보시는 부분 좀 필요합니다. 왜냐면은 붓기나 어떤 흉은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몇 달에 걸쳐서 자연스러워지거든요.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기 싫지 않은 거는 사실 1, 2주는 생각보다 괜찮거든요. 그래서 그 나머지 좀 마이너한 붓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마음의 여유 갖고 기다려 보시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고,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나는 끝나자마자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, 그러면 그만큼 또 자연스럽게 해드리면은 그분들은 또 반대급부로 시간이 조금 반 지나서 너무 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, 너무 또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급부, 반대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기다리는 법도 조금은 아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